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정식 컨설팅 시리즈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까담이 누군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선생님이었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외고 대비학원에서 강사로 등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재수학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과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교과목은 영어이고 거기에 정식 컨설팅 그리고 생활 상담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으로서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상담이 무엇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제자들이 경험하는 일에 대해 멋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잔인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해 노력하고 대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칭찬과 응원이 필요할 땐 진심을 다해서 해주었고 잘못했을 땐 엄하게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로 제 채널 이름이 까칠한 담임쌤이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설명을 들은 많은 학생들께서는 여기 꼰대 한 명 또 있네 라고 불평을 늘어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 느낄수록 누군가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욕먹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 곧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대비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여태까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수시, 치열한 입시 경쟁, 학벌 제일주의와 관련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었습니다. 거기에 교육과 입시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TV 프로와 토론회, 그리고 대형 메이저 입시업체의 설명회를 보고 연구할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특정 계층에만 적용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치우친 정보가 과장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었고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 적나라한 현실적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실질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을 재수에 대한 적나라한 현실적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번 시리즈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식 컨설팅 시리즈가 26일 만에 1600분의 구독자분이 되어주신 걸 보면 저의 정보가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리즈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동영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시원서 신청이 마감도 되기 전에 이렇게 재수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까담을 재수 없다고 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시 상담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때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을 때 네, 그래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은 하시지만 여러분 말을 빌려서 영혼이 없이 대답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물론 눈치 빠른 저는 알아차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가족회의를 통해서 삼수를 결정하시고 저와의 상담 내용과는 별개로 공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결정하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삼수로 방향을 전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삼수는 하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삼수에 대한 적나라한 진실도 얘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얘야, 네가 삼수를 한다고 해서 고3 때나 재수 때보다 수능 성적이 좋을 거란 단 1%의 가능성도 없단다. 그걸 명심하고 삼수를 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삼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재수학원에 근무하기 때문에 저의 속된 말로 밥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묘하게도 학생 여러분들은 고3 때 성적과 재수생 때의 성적에 따른 결과를 운으로 돌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받게 되면 그 내용에 승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가슴속에 미련 없이 학교를 적응하고 다니는 경우를 대단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삼수라면 점수가 오르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슴속에 미련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삼수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많은 학생과 학부형님들은 재수를 생각보다 쉽고 당연한 과정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특히 고3은 재수를 하는 것을 또는 재수생은 삼수를 하는 것을 당연하고 필연적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었고 그리고 내가 또 한 번 도전을 하게 되면 내 성적이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도전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가 없는 재수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입의 실패라는 쓰라림을 맛보게 할 거고 아울러 막대한 돈과 그리고 뒤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낭비하게 할 겁니다. 철저한 준비에 대한 예로 저는 여러분에게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장사 이야기 코너를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식당업을 하게 되시는 현직 종사자분들의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담을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철저히 준비를 해도 성공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힘든데 어설프게 준비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재수를 하더라도 성적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은 당연히 가지고 하셔야 되겠지만 재수와 관련된 불편한 진실을 이해하시고 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여러분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찢는 소리를 한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만 아직 원서 신청 마감 시한이 남았으니 한 곳을 지원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선생님 학교 걸어놓고 재수하면 나태해질까봐 아예 지원도 안 했습니다 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합격했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큰 실수를 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제 재수를 해서 내년에 수능시험을 봤다고 가정해 봅시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올해 수능 성적보다 더 좋게 성적이 나올 가능성 그리고 올해 지원했더라면 쉽게 붙었을 그 대학을 내년에 붙을 가능성이 단 1%도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한 곳을 합격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에 지원할 때 안정성을 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학교를 보다 공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수시, 정시 9번의 기회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재수에 대해 분야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첫 번째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꽤 충격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에 제가 써놓을까 하다가 지금은 안 써놨는데 이 강의의 부제는 너 어떤 차 타고 다니면서 재수할래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고맙게도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의 선후배들이 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재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선생님의 의견도 참고가 될 수 있긴 하지만 그분들의 의견 또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니 꼭 그분들의 동영상도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원 형태에 따른 재수 실제 비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게, 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형태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크게 네 가지 형태의 학원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은 다음 세 가지 방식의 학원이 될 겁니다. 일단 가장 유행하고 있는 기숙형 학원, 그리고 통학형 학원, 그리고 보통 대학생들이 반수를 할 때 많이 활용하는 독학재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독학재수는 말 그대로 인강이나 단과학원의 수업을 들으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에서 홀로 진행하는 재수의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꽤 큰 유행을 돌고 있죠. 즉 독재형 학원이 있는데 이 독재형 학원도 마찬가지 기숙형과 통학형 학원이 다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각 학원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학원 추천은 2강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니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숙형 학원은 학생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수업과 자습을 같이 하는 형태의 학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학원이라서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한 달에 드는 수업료와 숙식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20에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학원의 규모와 형태,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대부분의 기숙학원은 소위 말해서 단체복이라는 걸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체복도 계절별로 결제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0만 원이 넘는데 그냥 10만 원이라 가정하고 동복과 하복 이것을 결제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드는 비용을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학원에 드는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들이 그 구체적 예시가 될 건데 모의고사 교재비 논술 첨삭 비용은 보통은 이 비용에 같이 합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인강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걷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학생들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원에 따라 자회사가 인강 사이트가 있다면 일종의 학생 유인책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학원도 있으니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강 비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수학원을 다니게 되면 대부분 강사분들의 강의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선생님 왜 인강을 안 찍으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에 특강을 듣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도 특강이 한 달에 보통 20만 원이 넘는데 그냥 2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평균 2개 이상을 들으니까 편의상 40만 원이라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원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말고 소위 말해서 밤에 간식이라는 걸 제공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점에서 먹는 것으로 많이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점에서 간단하게 아메리카노를 또는 그와 관련된 음료수를 2,500원이나 가정을 하고 그리고 28일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 기숙에서 무슨 교통비가 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건데 이 교통비는 집안에 일이 있어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통편 말고 임의로 외박을 가게 될 때 마찬가지 학생 본인이 개별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교통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숙학원에서 터미널이나 기차역으로 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을 건데 그 택시 비용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편의상 10만 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학용품을 사셔야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용품도 가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5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 학원 교재 말고 EBS나 봉티형 모의고사 같은 때는 추가 교재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도 마찬가지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42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최저 42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2만 원이라는 비용이 최저인데 엔간한 가정에서 이 비용을 대기가 상당히 버거운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부로 내시는 경우도 있고 가슴 아프지만 조금 밀려서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달 최저를 422만 원이라고 잡는다면 여러분이 2월 달부터 11월까지 다닌다고 가정했을 때 총 9달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3,798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가슴 아프게도 이것이 최저 비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떠들거나 나태해질 때 일종의 찢는 소리로 이렇게 농담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장난칠 거야? 니네가 학원에서 지금 얼마를 갖다 바치는지 알고 있어? 니네 있잖아. 그랜저 하나 학원에 갖다 바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 제가 뽑아온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물론 자동차 딜러분들 사이에서 경쟁이 있어서 이거보다는 조금 할인을 받아서 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랜저 차 한 대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기숙형 말고 이번에 다른 형태 학원을 알아볼까요? 통합형 학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그리고 가장 오랜 기간 지속됐던 학원의 형태가 될 겁니다. 단 여기서 주말반과 야간반은 제외하고 일주일에 5일간은 통합형 학원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달에 수업료만 140에서 160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물론 밑에 또 써놨지만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수납도 대단히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라서 보통 2달 단위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뭐 학원에 따라 다르긴 할 겁니다. 그리고 식사 비용이 추가가 될 겁니다. 보통 한 끼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가 될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3끼를 다 신청해서 먹지는 않고 보통 2끼 정도, 즉 아침, 점심이나 또는 점심, 저녁을 선택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대를 편의상 5,000원으로 잡고 하루에 2끼를 먹고 5일을 먹으며 4주를 먹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2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는 학생들도 특강을 듣게 될 건데 이 특강 비용 여러분 알다시피 기숙학원 내보다 통합형 학원을 다니게 되면 그 학원 내보다는 유명한 단과학원에 가서 듣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님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될 때는 학원비, 특강비는 당연히 오르게 될 건데 편의상 25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고 그리고 2타임 듣는다고 가정해서 5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군것질 비용, 추가 비용 이렇게 되는데 단 통합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비용에 더불어서 교통비가 하나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일단 하루 교통비를 3,000원으로 잡고 5일 동안 4주를 다닌다고 가정을 하고 군것질, 학용품 그리고 기타 교재값을 다 총합을 한다면 28만 원이라는 계산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 달 최저 비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8만 원이 될 거고 2월부터 11월 달까지 다닌다면 2,232만 원 정도가 최저 비용이라고 계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기숙형보다 엄청 싸게 느낄 수 있을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즉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숙 형태 말고 통학을 하셨던 고등학생분들은 아마 교통시간, 즉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물론 선생님 핸드폰 하면 되잖아요. 오락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대형 메이저 입시학원의 소위 말하는 본원은 이제는 노량진이나 서울역 근처가 아니라 강남에 위치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다니더라도 아니면 수도권에서 다니더라도 그 교통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시간이 살짝 빗나가면 많은 출퇴근 인원들과 함께
겹쳐져서 힘들게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너무 더운 여름날 또는 너무 추운 겨울날 그러한 날씨에서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 겁니다. 더더구나 장맛비를 맞고 여러분이 학원에 도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당히 찝찝한 상태로 공부를 할 거니 당연히 공부는 잘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거기에 기숙학원 같은 경우는 유혹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신적 에너지의 낭비가 없는데 통학형은 유혹거리가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요? 재수생들은 대부분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나이 제한을 안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PC방, 클럽, 술집과 같은 유흥시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한데 그것을 잘 견뎌낸다? 한번 해보시면 알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제 집 주변에 유명한 재수학원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재수학원 앞에 학사나 원룸 또는 고시원을 이용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비용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변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걸 제외한다면 어쨌든 2천만 원 조금 넘게 들게 되는데 마찬가지 네이버에서 찾아보니까 지금처럼 소나타 한 대 값과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좀 충격이 오시나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는 독재형 학원입니다. 이 독재형 학원은 제가 조사를 해보는 바에 따르면 정말로 학원 등록비가 다양합니다. 기숙형 학원과 마찬가지로 시설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놓은 곳도 있고 또는 정말로 건물 한두 층만 임대해서 만들어 놓은 형태의 독재형 학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너무나 비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는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숙 형태의 독재형 학원이 있고 통학 형태의 독재형 학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기숙 형태의 독재형은 당연히 숙식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또 수업 형태에 따라서 학원비가 책정이 될 건데요. 필수 수업이 있고 그리고 또 선택 수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유명한 인강 선생님들의 저녁이 오는 특강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찬가지 인강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도 회사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원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비용이 너무나 커서 저도 깜짝 놀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아울러 그 막대한 학원비를 내지 못해서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수를 할 때 이런 비용적 문제 말고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청춘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1년이라는 비용입니다. 즉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냐 또는 나의 허영심으로 인한 낭비로 만드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의 가장 소중한 찬란한 1년의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재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패와 실수의 만회 기회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